캘리포니아 트럭 협회가 4년 반이라는 긴 법정 싸움 끝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성명은 아주 단호하고 비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안이 지입 차주들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7만 명의 트럭 기사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입니다. 대형 운송사들은 전례 없는 비상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장 캘리포니아를 떠나라. 미국 최대 운송기업 중 하나인 랜드스타는 소속 기사들에게 타주로 이주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하는 화물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말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제 투쟁을 멈추고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하는 중입니다. 주지사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극단적인 규제로 트럭 기사들이 미국 최대 경제권을 포기하고 등을 돌리면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 말이죠. 캘리포니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책임지는 물류의 심장부입니다. 서반구에서 가장 바쁜 로스앤젤레스 항과 롱비치 항마저 마비될 위기입니다. 화물을 실어 날라야 할 트럭들에게 접근 금지령이 내려진 셈이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이 법이 무엇이길래 7만 명의 기사가 생계를 위협받는지, 그리고 트럭이 멈춰선 캘리포니아의 공급망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살펴보죠. 2019년 9월 주지사가 AB5라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명 기그워커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독립계약자를 강제로 정규 직원으로 분류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악명 높은 ABC 테스트가 등장합니다. 독립계약자로 인정받으려면 3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A 항목은 회사의 지위나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B 항목은 회사의 주력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 C 항목은 독립적인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트럭 기사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것이 바로 이 B 항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운송회사의 화물을 운반하는 지입 차주가 하는 일은 회사의 본업과 똑같습니다. 둘 다 운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AB5 법안에 따르면 이들은 무조건 직원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협회 측은 ABC 테스트의 B 조항 때문에 지입 차주들이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길이 막혔다고 못 박았습니다. 물론 이 서슬퍼런 법망을 피해간 운 좋은 직업들도 있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들은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정작 물류의 핵심인 트럭 업계는 얄짤없이 제외되었습니다. 다른 주에도 비슷한 법이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규제는 미국 전역을 통틀어 가장 악독하기로 유명합니다. 보통 다른 주들은 근무 장소가 겹칠 때만 제동을 거는데 캘리포니아는 사업의 본질 자체가 다르면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결정 하나가 업계 전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결국 법 시행 하루 전인 2020년 1월 1일 트럭협회는 다급하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연방판사가 운송사들에 대한 법 적용을 일시 중지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급한 불은 껐었죠. 그 덕분에 지난 4년 반 동안 트럭 기사들은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불안한 시한부 운행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제구순회항소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대법원 상고를 위해 잠시 시간을 벌었을 뿐이었죠. 2022년 6월 믿었던 연방 대법원마저 심리를 거부하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희망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운전자협회가 구원투수로 나서서 이 법이 타주 기사들을 차별하고 연방 규정을 위반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지방법원은 새로운 금지 명령 요청마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AB5가 주간 통상을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판결해버린 겁니다. 결국 2024년 8월 캘리포니아 트럭협회는 소송 취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4년 반에 걸친 처절한 투쟁이 허무하게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뼈아픈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지입 차주들이 운송사와 계약하고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이죠. 7만 명의 기사들이 입게 될 피해를 경고했지만 더 이상 법적으로 저항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려했던 재앙이 현실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내 차로 내 일을 하는데 불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떠나는 거죠. 수많은 지입 차주를 거느린 거대 기업 랜드스타는 이미 기사들에게 캘리포니아를 영원히 떠나라고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기사로 남고 싶다면 타주로 이사하거나 아예 독자적인 운송 권한을 따내라는 겁니다. 다른 운송사들의 움직임도 비슷합니다. 계약서를 뜯어고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심지어 캘리포니아 화물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살기를 찾아 기막힌 생존 전략을 짜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는 화물은 못 싣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건 막지 않는다는 맹점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소위 빈차 회송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건만 내려놓고 짐칸을 비운 채 주 경계선을 넘을 때까지 달리는 겁니다. 캘리포니아를 벗어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화물을 잡아 이동하는 시기죠. 이건 정상적인 물류 산업이 아닙니다. 필사적인 탈출 행렬이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캘리포니아 기반 운송사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를 옮길 수는 없으니까요. 타주 운송사들은 법적 리스크를 지느니 차라리 캘리포니아를 패싱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아직 이 법을 트럭 회사들에게 본격적으로 적용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트럭 회사를 상대로 한 감사나 소송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폭풍전야처럼 조용하죠. 즉, 규제 때문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업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막대한 세금 폭탄과 소송이 날아들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캘리포니아 공급망이 어떻게 작살날지 이야기해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듯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구는 미국 전체 수입 컨테이너의 40%를 처리하는 거대한 물류 동맥입니다. 관세 전쟁 속에서도 2025년 한 해에만 1,000만 개의 컨테이너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역대 세 번째 기록이죠. 하지만 이 짐들을 항구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건 오직 트럭뿐입니다. 물류업계에서는 이들을 드레이지 트럭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근처 창고나 물류센터로 부지런히 나르는 단거리 수송 전문 트럭들이죠. 그런데 캘리포니아주가 야심차게 도입한 어드밴스드 클린 플리스 규제 탓에 지금 이 트럭들이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등록 시스템에는 오직 전기나 수소로 가는 무공해 트럭만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양동 작전을 펴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AB5 법안으로 기사들을 옥죄고 다른 쪽에서는 디젤보다 서너 배나 비싼 전기차를 강요하고 있으니까요.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누비는 자영업 트럭 기사, 즉 오너 오퍼레이터만 해도 7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일부만이라도 핸들을 놓거나 캘리포니아 일감을 거부한다면 물류 수용력은 순식간에 바닥을 칠 겁니다. 트럭이 귀해지면 운송료가 뛰는 건 당연한 이치죠. 운송비가 오르면 트럭에 실리는 모든 물건값도 덩달아 오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상 모든 것의 가격표가 바뀌는 셈입니다. 마트 진열대의 식료품부터 주유소의 휘발유, 심지어 여러분이 사는 집을 짓는 건축 자재까지 전부 트럭 없이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현관 앞에 도착한 택배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가정에서 소비하는 거의 모든 물건은 트럭 바퀴 위에서 굴러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7만 명의 기사들에게 당신들의 사업 방식은 불법이라고 통보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캘리포니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경제 규모는 미국 내 1위이자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이 거대한 소비시장의 물류 혈관이 막히면 서부 전체 공급망이 마비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애리조나와 네바다 같은 이웃주들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앞서 다뤘듯이 이 지역들의 연료 의존도는 캘리포니아의 절대적이거든요. 애리조나 휘발유의 33%, 네바다는 무려 88%가 캘리포니아 파이프라인을 타고 넘어옵니다. 생필품도 마찬가지죠. 피닉스에는 대형 컨테이너 항구가 없으니까요. 라스베이거스도 사정은 같습니다. 물건들은 로스앤젤레스나 롱비치 항구에 도착한 뒤 트럭에 실려 남서부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만약 기사들이 캘리포니아 행짐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구에는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여 병목 현상이 생기거나 훨씬 비싼 우회로를 찾아야만 할 겁니다. 어느 쪽이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가 폭등을 감당해야 합니다. 트럭 기사 권익단체인 OIDA가 법정에서 AB5 법안은 타주 기사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현지 운송사들은 그나마 비용을 메꿀 여력이 있지만 타주 사업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죠. 사실상 현지 업체에 특혜를 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정 밖의 현실은 판결문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과 상관없이 주와 주를 오가는 물류망은 이미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트럭 기사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상상해 봅시다.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빈차로 돌아오는 손해를 감수할까? 아니면 아예 캘리포니아 근처도 안 가는 짐을 받을까? 점점 더 많은 기사들이 두 번째, 즉 캘리포니아 패싱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AB5 법안이 통과된 건 2019년이고 지금은 2026년입니다. 그런데 주 정부는 아직 트럭 회사들에 대해 법 집행을 제대로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AB5 위반으로 감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은 트럭 회사가 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관련 소송도 전무하죠. 2022년에 노동청장이 부당하게 분류된 기사들은 신고하라고 독려했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회사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법을 집행하지도 않는데 왜 업계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바로 공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법적 불확실성만큼 치명적인 독은 없습니다. 언제 갑자기 주정부가 들이닥쳐 수년치 임금과 세금을 토해내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계약도 투자도 미래 계획도 불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트럭 협회는 정확히 이 시나리오를 경고했었습니다. 그들은 강제 집행이 없더라도 AB5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영업 기사와 운송사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업계 스스로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결말을 맞는지 이미 봐왔기 때문입니다. 정유사들이 캘리포니아를 탈출하기 위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붓는 걸 목격했습니다.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는 기업들도 수없이 봤죠. 트럭 기사들은 AB5를 보자마자 결단했습니다. 규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기다릴 필요조차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이다의 소송은 서류상으로는 살아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승산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헌법 소원 내용은 이미 여러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물러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AB5가 노동자를 위한 방패라고 강변합니다. 독립계약자들도 최저임금이나 초과 근무수당, 산재보험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트럭업계는 우버나 도어대시 같은 배달 플랫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영업 기사들은 자기 트럭을 마련하기 위해 수만 달러를 투자한 사업가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업을 일구어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내 스케줄과 내 노선, 내 수입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서 독립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AB5는 그들에게서 선택권 자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일부 운송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직 기사를 정직원으로 전환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막대한 급여세와 복리후생비, 이전에는 기사들이 부담하던 모든 비용을 회사가 떠안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다수 운송사에게는 감당 불가능한 계산서입니다. 트럭협회는 정치적, 경제적 압박이 거세지면 트럭 업계만이라도 예외로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캘리포니아 의회가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정유사들을 대하는 태도나 기업들의 탈출 행렬, 그리고 전국 최고 수준의 기름값을 방치하는 그들의 전력을 볼 때 실수를 인정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탈출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캘리포니아는 사실상 독립 트럭 기사라는 사업 모델 자체를 불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7만 명의
오너 오퍼레이터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업계는 4년 반 동안 싸웠지만 패배했고, 이제 대형 운송사들은 기사들에게 그냥 캘리포니아를 떠나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캘리포니아발 화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책임지던 물류 동맥이 서서히 막혀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법 집행을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노동자 보호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업 전체가 붕괴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트럭 기사들은 직원이 되는 대신 탈캘리포니아인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구가 1,0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수용할 수 있으면 뭐 합니까? 컨테이너는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없는데 말이죠. 오직 트럭만이 짐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캘리포니아는 그 핸들을 잡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꼴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캘리포니아 경제 위기. 그 실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트럭 업계의 줄도사는 그저 신호탄일 뿐,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